네, 주초 폭락세를 보이며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미국 뉴욕 증시가 밤사이 투매 쇼크를 털고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미국발 충격으로 패닉에 빠졌던 국내 증시의 반등이 기대되는데요. 경제부의 김동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투매 쇼크로 휘청거렸던 뉴욕 증시가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4%대 폭락 이후 다음 날 다시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67포인트, 2.33% 상승한 24,912.7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말 그대로 냉탕과 옹탕을 오간 셈인데요. 예. 지난 2거래일 동안의 그 낙폭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74% 상승한 2,695.14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13% 오른 7,115.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다우지수의 어제 하루 등락폭은 1,170포인트에 달합니다. 예.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제 투자 심리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백악관도 이제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예.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의 조정에 대해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미국 경제의 기초 여력이 이제 강하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우려를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인데 이번 뉴욕 증시 폭락 원인 중 하나를 보면은 알고리즘 매매가 꼽힙니다. 예. 매수와 매도 시점을 미리 프로그램을 해놓아서 이게 자동으로 매매가 되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투매 불안 심리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영향이 컸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지 않을 거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뉴욕 증시가 1월 같은 강세장을 이어가기는 힘들 거라는 평가가 일단 지배적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조정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지난달 강세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하락장이 시작된다기보다는 강세장이 끝나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내 증시 영향도 체크해보죠. 어제는 미국발 충격으로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주저앉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그랬다는 거고요. 어제 코스피는 하루 전보다 38.44포인트, 1.54% 떨어진 2,453.31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한 달 동안 번 것을 이틀 만에 다 까먹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 그래프를 보면 1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2% 넘게 빠지며 한때 2,41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1% 넘게 내렸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네이버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내렸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역시 보합세로 장을 끝냈는데 장중에는 5% 넘게 폭락하면서 810대까지 추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예, 오늘 전망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개장은 동반 상승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급반등했는데 국내도 좀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장이 시작됐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죠. 국내 증시도 지금 현재 상승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현재 0.86% 오른 2,474.52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1.59% 오른 871.80의 장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도 이렇게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공포에 파는 패닉셀들도 어제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가기 힘들다. 아까 월가 전문가들이 평가했죠.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국내 증시에 유입된 미국 자금이 지금 265조 원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올해 3-4차례, 서너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서 한국과 이제 금리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 들어왔던
미국 자금들이 다시 급격하게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관심이 큰 가상화폐 어제 검은 화요일로 불릴 정도로 크게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긴 힘든데 예. 가상화폐 시장도 어제 말 그대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저점을 경신하며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때 660만 원까지 하락하며 지난 2일 기록했던 연저점 768만 원을 나흘 만에 경신했습니다. 예, 불과 지난달에 2,40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폭락을 한 셈이죠. 비트코인의 이 같은 하락세는 한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섰고 또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등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악재가 계속 쏟아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옛날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각국 규제가 이어지면서 두 달 동안의 비트코인 하락만 봐도 3분의 1 토막이 나기도 했는데요. 네. 각국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이에 따른 폭락이 이어지면서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단 비트코인이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예.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과 함께 급락했던 리플과 라이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10% 넘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이런 위험 자산들이 뭐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뭐 금이나 이런 좀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식 시장도 그렇고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매우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예전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예전과 같은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예, 불과 뭐 지난해 12월만 해도 가상화폐에 넣기만 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원엔 재정 환율은 어제 넉 달 만에 100엔당 1,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금 거래 역시 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하루 KRX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은 총 66.9kg입니다.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지난해 하루 거래량의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예. 급증한 건데요. 어쨌든 이 고위험, 고수익을 선택하든 안전자산을 선택하든 그건 투자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클 때에는 투자를 할 때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